박두진의 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진의 해. 자, 1부터 4까지는 빠르게 갈게요. 우리 했던 거니까. 여러분, 해는요, 평화, 광명, 화합입니다. 평화, 광명, 화합. 해는 평화, 광명, 화합. 이고요. 클리닉 종이 돌릴게요, 전. 그 검은색으로 여기 이름에 그 회색조 표시된 분들은 두 번 다 안 오신 분들이요. 반드시 오셔야 되는 괘씸이들. 괘씸이 다 알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름 여기 3차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괘씸이. 네. 다 알고 있어요. 자, 갑니다.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뭐? 아니세요. AABA 구조입니다. AABA 구조.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AABA 구조고요. 근데 고운해는 맑게 얼굴을 씻었대요. 의인법. 그럼 해야 솟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산 넘어서 어둠 세모 칩시다. 네. 어둠을 살라먹고 불태워 없애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네, 19 반복되죠? 이글 으태어입니다. 이글 으태어. 앳된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명령이고요. 명령.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명령입니다.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명령. 달밤이 싫어. 달밤 세모 어둠의 이미지죠. 달밤이 싫어. 19 반복. 거부. 눈물 같은 골짜기. 자, 그러면 해가 뜨기 전에 골짜기, 산골짜기를 떠올려야 합니다. 눈물 같은 골짜기는 부정어고요. 고통스러운 현실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 어두우니까 아무도 없어요. 고독한 공간인 거죠. 고독한 현실. 고독한 공간.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말줄임표는 언제나 여운을 줍니다. 말줄임표 여운.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가정. 네가서 온다면, 의인법. 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 동그라미 칠게요. 그러면 눈물 같은 골짜기랑 아무도 없는 뜰이랑은 대비되는 밝음의 공간이죠? 밝음의 공간. 해가 떴으니까 산이 밝아졌어. 그래서 청산, 푸른색이 보여요. 색채어 당연히 됩니다. 색채어. 헐헐헐 으태어고요. 헐헐헐 깃을 치는, 날개짓을 하는. 헐헐헐 날개짓을 하는. 화류법, 날개짓을 한대요. 화류법. 날개짓을 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혼자라도 좋아라. 홀로라도 좋아라. 몇 줄? 해가 떠서 청산이 되면 혼자 있어도 좋아요. 소망의 절실함. 사슴을 따라. 사슴 약자입니다. 너무 빨라요? 받아쓰기 수준인가요? 너무? 쉽죠? 사슴을 따라. 양지로, 햇볕으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아요. 칙범 호랑이입니다. 강자겠죠? 네, 강자. 칙범을 따라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놀아요. 그러면 약자와 강자가 어울리는 평화와 공존의 세계입니다. 평화와 공존의 세계. 해야, 고운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가정. 꽃도, 새도, 짐승도. 꽃, 새, 짐승 동그라미. 네. 공존하는 대상이죠? 공존하는 대상. 워어이, 청각, 의성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애떼고 고운 날, 애떼고 고운 날을 누려볼 거야. 애떼고 고운 날 뭐겠어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겠죠. 그래서 네, 염원하는 미래입니다. 염원하는 미래. 밝은 미래. 누려보리라. 보리라. 소망을 이루겠다는 다짐입니다. 다짐. 영탄적 어조 당연히 되죠. 네, 이 문장 평서형도 사용하고요. 감탄형도 사용하고요. 명령형 다양하게 사용하죠. 명령형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텀블러 또 어디 갔지? 쓸모있군. 쓸모있어. 네. 이렇게 동일시어 씻고 반복하고 있고요. 음성상징어, 대립적 이미지 사용하고 있죠.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 주제는요, 평화 공존의 세계 소망. 평화와 공존의 세계 소망. 자, 2강으로 갑니다. 매와 옛 등거래. 매와 옛 등거래. 시조입니다. 평시조고요. 사음부로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이 작품 누가 썼냐면요. 매화라는 사람이 썼어요. 기녀고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평안도 감사랑 사랑에 빠졌는데요. 근데 매화가 점점 늙으니까 이 평안도 감사가 매화를 버리고 누구냐? 춘설이라는 기생한테 갈아타요. 춘설이라는 기생한테 갈아타서 거기에 빡쳐서 쓴 시입니다. 가볼게요. 매화 옛 등걸이 밑동입니다. 매화 옛 밑동에 봄이 돌아왔어요. 그럼 매화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겠죠. 어떤 뜻과 어떤 뜻? 꽃과 그치, 화자. 매화 옛 밑동에, 옛날 밑동에 봄철이 돌아왔어요. 꽃피는 계절이 돌아왔다는 거죠. 네,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예전에 피던 가지에 꽃이 핌직도 하다마는 요걸로 해석한다면 꽃이 필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화자로 해석한다면 뭐예요? 누가 돌아올 법도 해요? 그치, 이미 돌아올 법도 한데. 이미 돌아올 법도 한데. 근데 춘설이 남분분한데요. 춘설, 봄눈이죠. 봄눈. 색채의 이미지죠? 색채 이미지 춘설이 남분분해요. 그럼 뭐가 못 펴요? 꽃이 못 피죠. 그럼 춘설은 방해물. 방해물이고요. 춘설은 두 가지 의미로 또 나뉘어요. 화자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그 바람난 기생, 다른 기생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춘설이라는 이름의 기생이고요. 두 번째는요. 춘설이 무슨 색의 색채 이미지라고? 흰색의 색채 이미지잖아요. 근데 평안도 감사가 왜 바람났다고? 다른 기생이 꼬리쳐서가 아니라 늙어서였어요. 그러면 그 흰머리 백발과 연상이 됩니다. 백발 늙음. 이렇게도 연상이 돼요. 춘설이 남분분하니 어지러우니 필동 말동 하여라. 필지 말지 모르겠어 이고요. 이럴 때 뭐뭐 말동 일동 말동은요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회의적인 인식이 들어있어요. 안타까움. 회의적 인식, 안타까움. 내가 뭐라 했어? 네. 너무 부끄러워요. 나도 그런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 뭐지? 더 시끄러운 그 앵앵대는 건데? 주제 갑니다. 봄이 와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매화나무에 대한 안타까움. 줄입시다. 꽃을 피우지 못하는 매화나무에 대한 안타까움. 꽃을 피우지 못하는 매화나무에 대한 안타까움.
꽃을 피우지 못하는 매화 나무에 대한 안타까움. 꽃을 피우지 못하는 매화나무에 대한 안타까움. 됐어요.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중의적 의미로 시상 전개. 난분분하니, 요거 음성상징어 될까요? 난분분하니. 기다려보세요. 난분분하다. 난분분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같은 서술어 그 전미사가 붙어 있으면요, 절대로 음성상징어가 될 수 없어요. 음성상징어는 부사어여야 됩니다. 부사. 짤랑짤랑, 쫄랑쫄랑, 난분분. 오케이? 뒤에 뭐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은 부사어가 아니라, 부사가 아니라 바뀌어요. 품사가. 그래서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해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거 음성상징어라고 보지 않아요. 음성상징어는 부사. 왜? 뭐가 웃겨? 뭐가 웃기대, 쟤? 아니, 홍수영한테 물어본 건데? 왜? 네, 이렇게 됩니다. 가봅니다. 다음 지문. 녹양이 천만사인들. 녹양 버드나무죠. 버드나무. 버드나무 천만사. 수많은 가지인들. 버드나무에 수많은 가지가 있어도 이런 뜻이죠. 인들 반복합니다. 인들. 인들 체크할게요. 니은들. 니은들. 버드나무에 수많은 가지가 있어도 가는 봄바람 잡아매며 있어도 잡아맬 수 없다는 거죠? 잡아맬 수 없다. 네. 녹양 체크, 춘풍 체크. 한마디로 그 버드나무에 가지가 엄청 많아도 흐르는 바람은 잡을 수 없어. 흐르는 바람은 잡을 수 없어. 타마 봉접, 벌과 나비이라도 인들 체크 반복되네요. 인들. 타마 봉접 인들. 벌과 나비인들. 지는 꽃을 어떻게 하겠어? 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두 줄 대꾸법입니다. 서리법이면서 대꾸법. 대꾸법. 네. 즉 뭐야? 자연의 이치죠. 자연의 이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어. 이런 뜻입니다.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네. 시간의 불가역성. 이거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 흐름은 막을 수 없어. 보편적 순리다. 네. 이렇게 됩니다. 대꾸법. 그래서 자, 세 번째 종장입니다. 종장. 아무리 얘도 평시조네요. 아무리 사랑이 중하다고 한들 가는 임을 잡겠어? 임을 잡을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뭐 하고 있는 임이니까? 가는 임이니까. 시간적으로 막을 수 없어. 이렇게 되고요. 자연의 이치에서 인간사를 유추하고 있어요. 뭐를 깨닫고 있는 거야? 아, 임과 나의 관계도 시간의 불가역성이 적용돼. 시간은 막을 수 없어. 가는 사람을 막을 수 없어. 흐름을 막을 수 없어. 이런 뜻입니다. 네. 자, 동일시되는 대상들 좀 찾아볼게요. 녹양과 봉접 동일시 되고요. 화자랑 동일시 되죠. 녹양, 봉접, 화자와 이렇게 동일시 되고요. 춘풍과 꽃과 임이 동일시 됩니다. 네. 현재 시제 사용해서 보편적 자연의 순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과거 시제로 사용할 수 없다고. 왜?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제는요. 피할 수 없는 이별. 피할 수 없는 이별이 주제가 됩니다. 사랑 고고히 맺힌 사랑. 사랑 고고히 맺힌 사랑. 이 작품은 사설 시조고요. 중장이 길어요. 중장이. 네. 사랑 고고히 맺힌 사랑. 엄밀히 말하면 AABA 구조도 되죠. 사랑 고고히 사랑. AABA 구조. 사랑은 온 바다를 두루 덮는 그물같이 지규법 맺힌 사랑.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래요? 맺혀있는 사랑이래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죠.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맺혀있어요. 구체화. 왕십리, 답십리, 참외 넝굴, 넝쿨, 수박 넝쿨을 얽어지고 틀어져서 이것도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입니다. 뭐처럼? 수박 넝쿨처럼 이렇게 얽어지고 틀어져서. 왕십리, 답십리를 왜 언급했냐면요. 예전에 수박으로 엄청 수박과 참외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수박 넝쿨, 참외 넝쿨 얽어지고 틀어져서 마을마다 뻗어가는 사랑,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누구의 사랑이냐면요. 아마도 이 임의사랑 네모치자. 아, 임의사랑이구나.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임의사랑이겠죠. 끝간대를 몰라 하노라 영탄적 어조고요. 임의사랑에 대한 예찬. 임의사랑에 대한 예찬이죠. 주제입니다. 임의사랑에 대한 예찬.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쓴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네, 시어 반복되고 있는 것도 특이점이죠. 장마입니다. 장마. 유능길의 장마. 장마. 아, 이거는 그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립과 갈등이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셋이 있어요. 아들 1, 아들 2, 아들 2까지만 있나? 일단 이렇게만 쓸게요. 이렇게 되고요. 외할머니는 아들 2, 딸 하나, 딸 2, 아들 1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1은요, 나의 아버지고요. 나의 아버지고요. 아들 2는 빨치산입니다. 즉 사회주의자. 이렇게 되고요. 딸 1은 나의 어머니고요. 딸 2는 잘 모르겠어요. 아들 1은요. 국군입니다. 국군이죠. 네. 그래서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뜻하지 않게 그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죠. 기억나요? 네. 이 작품의 특징은요. 서술자가 난데요. 서술자 나인데요. 신빙성 없는 어린이 서술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그 어린이로 서술되고 있지만 오히려 객관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면 봐봐. 할머니 입장에서 서술하면 누구를 옹호할 수밖에 없어? 사회주의를 옹호할 수밖에 없어.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누구를 옹호할 수밖에 없어? 국군을 옹호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어린이 서술자면 저 할머니들이 왜 저래? 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두 사람을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고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서술자 나를 사용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인칭 무슨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네, 요렇게 둘이 결혼해서 나를 낳은 거죠? 서술자 나를. 네. 됐어요? 갈등하게 되는 과정을 빠르게 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처음 수업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열심히 필기를 하는 거죠? 현타 오게? 현타가 오네요. 자, 갑니다. 불쌍한 것. 자, 여기 앞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외할머니의 아들이 죽어요. 전투에 나갔다가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하고요. 그리고 빨치산 아들이 그 국군이 이제 수복을 했어. 그 땅을 수복을 되돌려 받아서 이 빨치산이었던 아들은 산속으로 숨어요. 숨습니다. 그 상황이야. 그래서 외할머니의 아들은 죽었고, 그리고 빨치산 아들은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사가 나를 찾아와서 살살 꼬십니다. 양과자를 가지고 뭐 초콜릿 같은 걸 주면서 먹고 싶으면 불어라. 네 삼촌 어디 갔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내가 살짝의 힌트를 주거든요. 힌트를 줘. 근데 그걸 누가 알게 되냐면 할머니가 알게 돼요. 할머니가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정보를 팔아넘긴 뿌락지가 되는 거죠. 뿌락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 밖으로 한 달 넘게 못 나가게 합니다.
오케이? 그 상황이야. 갑니다. 불쌍한 것. 그래서 불쌍한 것은 누구냐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일단 밑줄만 쳐놓습니다. 불쌍한 것. 할머니는 말을 남기면서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에 떠났다.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봤다. 방금 그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른다. 불쌍한 사람은 내 주위에 너무 많았다. 우선 일선에서 전사한 외삼촌 밑줄 칠게요. 전쟁 중에 전사한 외삼촌 1번. 사실은 나 역시도 몹시 불쌍한 처지 2번입니다. 불쌍한 것은 두 가지 뜻이에요. 외삼촌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한 달 넘게 근신 중이니까.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나는 근 달 소수가 한 달 조금 넘게 줄곧 울타리 안에만 집안에만 틀어박혀 이런 뜻이요. 집안에만 틀어박혀 근신하면서 몸을 조심하면서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와 용서의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밑줄 칠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누구 생각이죠 이거? 내 생각이죠. 1인칭 시점의 특징이죠? 네. 나의 주관적인 생각. 나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덮인 건지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였다. 허전해 보인 것도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 전사통지서를 받던 날 저녁에 본 강하고 두렵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시들 대로 시들어 먼 산 바라기로 오두만이 앉아있는 초라한 할멈 밑줄 칠게요. 내 생각.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구역에서 해방된 기분 뭐겠어요? 근신에서 해방된 나의 기분은 그 측은한 모습으로 하여금 금세 지워지고 말았다. 할머니가 더 불쌍한 것 같아. 중략 이후로 갑니다. 어머니나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화였다.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보퉁이를 꾸려서 느닷없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밑줄 칠게요. 어느 날 보퉁이를 꾸려 느닷없이 우리들 집 앞 눈앞에 나타났어요. 피란 왔어요. 피란. 서울 갔던 외가가 피란을 옵니다. 사랑채를 비우고 함께 지내기를 먼저 권한 사람은 할머니까지도 체크합시다. 그럼 뭐야?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을 보여주는 거죠. 가족 공동체 유대. 사실 할머니랑 외할머니 남이잖아요. 완전. 가족 공동체 유대감. 난리가 6.25 전쟁이겠죠. 6.25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한 번 없이 의좋게 지내왔었다. 수복이 돼서 국군이 땅을 되찾아서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밑줄 칠게요.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가버리고 그때까지 대나무 밭 속에 굴을 파고 숨어서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밑줄. 양쪽에 각기 다른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 밑줄 칠게요. 자식의 생사 걱정이죠. 이념이 다른 자식의 생사 걱정입니다.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겉으로 크게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그러던 두 분 사이에 얼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갈등의 시작한 것은 저 사건. 뭐요? 내가 난 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과자를 얻어먹은 일. 밑줄 칠게요.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부터였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네모칠게요. 누구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래요? 내 말이 아니라 할머니 말이래요. 그럼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가져다 온다는 건 내 생각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고 나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객관적 진술.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천하의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돼서 밑줄 시작.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이. 요거죠? 요게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그 양과자 꼬임에 넘어갔는데요. 외할머니가 내 편을 들었어요.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애가 상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두 분을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밑줄치기요.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 갈등의 고조는 전사통지서 누가 죽었다고요? 외삼촌의 죽음이죠. 전사통지서를 받은 그 다음 날에 왔다. 먼저 복장을 지른 쪽은 외할머니 쪽이었다. 외할머니가 분노를 터뜨렸다. 그날도 오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망으로 푹푹 꽂히는 험한 날씨였는데 장마철이야. 번개가 막 치는 날이야.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별안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밑줄 칠게요.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네, 아들을 잃은 슬픔이죠. 슬픔과 분노입니다. 네, 여기까지 요약 제시죠. 어떤 상황을 요약 제시했냐면요. 나랑은 좀 상관없는 이야기를 요약 제시했어요. 그래서 나의 외부 세계. 그래서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는 한 역할을 해줘요. 근데 외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더 쏟아져라. 어서 한번 벼락이죠. 벼락이 더 쏟아져서 바위 사이에 숨은 뿔갱이 단어 귀엽네요. 뿔갱이들마저 다 썰어 가거라. 네, 나무 틈새기에 엎드려 있는 뿔갱이, 숫댕이같이 싹싹 끄슬려서 죽여버려라. 한 번 더 옳지. 하늘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 저주의 말을, 빨갱이를 없애달라는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어요. 자,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마루로 몰려들었으나 모두들 어리둥절해져서 외할머니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벼락에 맞아 죽어 넘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눈이 선해 보인다는 듯이 외할머니는 더욱 기가 나서 빨치산이 득실거린다는 건지산에 대고 자꾸 저주를 쏟았다. 밑줄 칠게요. 빨치산이 득실거린다는 건지산에 대고 자꾸 저주를 쏟았다. 저 늑다리 예펜네가 뒤질려고 환장을 혔다까지 묶을게요. 결국 누구의 갈등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어떤 게?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가족 공동체 간 갈등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가족 안에서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러자 안방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아기를 그득 담아 할머니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외할머니를 능히 필적할 만한, 능히 당할 만한 인물이 그제까지 집안에 있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닫고 긴장했다. 여기가 시방 네 집인 줄 알고 저 지랄이요. 누구 집이죠? 할머니 집이죠. 지랄이. 옆에서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를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는 멍멍한 눈길로 놀란 거죠. 외할머니 놀랐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눈길로 주위를 잠깐 둘러봤다. 보자 허니께 참말로 눈꼴 씌어서 볼 수가 없네.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더니 그 말이 거그를 두고 하는 말이구만. 밑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그 말이 거그를 두고 하는 말이야. 네. 피란을 받아줬죠? 네. 피란 관련 분노입니다. 올띠갈띠 없는 신세 하도 불쌍해서 들어앉혀 논게로 인자는 아도 어른도 몰라보고 가진 안양계 상상 밖의 행동을 다 부리네. 그냥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그렇게 흉악한 마음을 먹으면은 대대로 돌이여 거쪽한테 날벼락이 내리는 법이요. 당장 매어 꽂을 듯한 기세로 상대방의 서술을 다 잡고 나더니 할머니는 훈계조가 됐다. 아니 거그가 그런다고 죽은 자석 외삼촌이 살아나고 산 사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은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빗감도 말어. 인명은 제천 무슨 뜻이죠?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고. 다 자기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게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은 부모제요. 밑줄. 요 선 넘는 발언 공격이죠. 공격. 누구 탓이다? 외할머니 탓이다. 부모들이 전생에 죄가 많아서 자석놈을 앞세워 놓고는 그 뒤에 남아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게 맹근 거예요. 애시당초 자기 팔자가 그런 걸 가지고 누구 탓하고 맞을 것이 없어. 나이살 이 저만치 60줄에 앉아있으면 좁게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지.
그려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들로 먼천 보냈다 치자. 그러면 누구는 복을 휘어지게 짊어지고 나와서 아들 농사를 그따위로 지었냐? 밑줄. 아들 농사를 그따위로 지었냐? 네, 빨치산 아들을 빨치산 아들을 둔 할머니를 비난하는 표현이죠. 빨치산 아들 둔 할머니 비난. 외할머니도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저놈의 예판내 말하는 것 좀 보소이. 참말로 죽으려고 환장했는 기비. 내 아들이 왜 어디가 어쩌간디 그려? 생각해보면 알 것이구만. 저 죽은 셈이 지사 지낼 줄 놈이 하나도 없은 게 밑줄씩이요. 자기 죽은 다음에 지사 지낼 줄 놈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외할머니는 아들이 하나니까. 외아들이었어요. 외삼촌이 외아들. 남자가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하자? 남들도 모두 그런 중 하나인가 본데 고만들 혀도요. 밑줄. 누가 갈등을 중재하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가 갈등을 중재합니다. 할머니와 외할머니. 대화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객관성을 유지하는. 우리 순철이, 이름이 순철이요? 순철이는 끈떡도 없다. 순철이가 누구겠어? 그치, 삼촌이겠죠, 삼촌. 끈떡도 없다. 끈떡도 없어. 무슨 일이 생겨야만 쉐기 시원할 터지만 순철이 걔는 소나기 사이도 요리저리 뚫고 댕길 애요. 아따 구만들 허라니께요 하고 아버지가 한 번 더 짜증을 부렸다. 갑니다. 주제, 전쟁으로 인한 이념 갈등과 민족 참상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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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전우치전까지 보고 싶습니다. 전우치전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우리 그 지난 중간고사 때. 네, 힘내요. 전우치전. 전우치전 여러분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누구랑 장계창과 관련된 이야기랑 한재경과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로 전개가 될 겁니다. 짧으니까 빠르게 갈게요. 우치가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가다 보니 비현실.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의논하기를. 자,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창꼬지기 장씨는 착하고 효성스러운 사람인데 만약에 억울하게 죽는다면 아깝고 참혹한 일이야 하고 네,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대화 통해 인물 성격 제시. 대화 통해 인물 성격 제시. 하며 탄식하고 있었다. 우치가 내려가 물으니 한 사람이 대답했다. 호조의 창꼬지기 장계창이라는 사람인데 어질고 효성스럽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좋아해. 밑줄씩이요. 어질고 효성스럽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좋아해요. 선한 면모죠. 선한 면모. 근데 문서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결점이 있었던 거죠. 결점, 실수입니다. 실수. 자기가 쓰지 않은 은자 2,000냥이 부족하게 돼서 그 죄로 형벌을 받는다고 하기에 탄식하고 있어. 우치가 불쌍하게 여겨. 밑줄. 약자 동정이죠. 약자 동정. 구름을 타고 형벌을 받는 곳에 가서 기다리니 과연 한 소년 누구? 장계창이 수레에 매달려 오고 그 뒤를 젊은 계집 누구? 와이프. 네. 수레에 매달려 오고 울면서 따라오고 있었다. 우치가 사람에게 물으니 그 사람이 장계창이었다. 상황을 살펴보니 옥졸이 죄인을 내려놓고 형벌을 집행할 때가 되었음을 외치고 있었다. 긴박한 상황. 자, 이걸 볼 수 없었던 우치가 어떻게 돼요? 우치가 바람이 돼서 도술. 장계창 부부를 거두어 하늘로 올라갔다. 백성부재. 감독이 크게 놀라 이 일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도 놀라시고 조정 신하들도 의아하게 여겼다. 우치가 집에 돌아와 장계창 부부를 내려놓고 약을 먹으니 얼마 있다 깨어나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했다. 우치는 앞뒤 사정을 말해주고 어머니에게도 사연을 고했다.
우치가 또 구름을 타고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아하 두 가지 이루하죠. 그러면 이 작품 사파가 나열되는 형식, 에피소드 나열되는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사파 나열. 사파 나열. 어떤 사람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그 사연을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한재경 동그라미 한재경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 상을 당했으나 장사 지낼 돈도 없고 70살 된 노모를 봉양할 방법이 없어서 밑줄. 그래서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효성스러운 면모입니다. 효성스러운 면모. 선한 인물이죠. 효성스러운 면모, 선한 인물입니다. 서러워 울고 있어. 우치가 이를 불쌍하게 여겨 동정심 소매에서 족자 그림 하나를 꺼내주면서 말했다. 이 그림을 집에 걸고 고지가 하고 불러 대답하는 자가 있으면 은자 100냥을 일단 달라고 해라. 그럼 100냥을 내어줄 것이니 그 은자로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또 매일 한 냥씩만 달라고 해서 어머니를 봉양해라. 하지만 만약에 더 달라고 하면 큰일 날 거 밑줄 금기죠. 금기. 과욕을 경계하라는 금기입니다. 과욕 경계. 조심해라. 필요한 만큼만 써. 욕심 부리지 마. 그 사람이 반신반의합니다. 완전히 믿지는 못했죠. 초반에. 그래서 우치에 사는 곳과의 이름을 물어요. 밑줄 칩시다. 우치에 사는 곳과의 이름을 물어요. 정체 확인.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족자를 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큰 집만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앞에는 동자가 있었고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림에. 그 사람이 시험 삼아 고지가 하고 부르니 과연 그림 속에서 동자가 대답하고 나왔다. 이거 비현실적이죠. 그 사람이 놀라며 은자 100냥을 달라고 하니 동자가 은자 100냥을 꺼내와 앞에 뒀다. 재경은 그 은자로 장사를 지냈고 매일 고지가 하고 불러서 은자 1냥을 달라고 해서 하루씩 썼다. 자, 은자 1냥의 목표는 뭐였어요? 어머니 봉양이었죠. 어머니 봉양. 하루는 돈 쓸 곳이 있어서 생각하기를 은자 100냥을 꾸었은들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밑줄 은자 100냥을 꾸었은들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과욕이죠. 결함입니다. 한재경의 결함. 과욕을 부렸어요. 고지기를 불러 말했다. 쓸 곳이 있어서 은자 100냥을 먼저 좀 껐으려고. 고지기 허락하지 않자 재경이 여러 차례 달래며 말하니 고지기 대답하지 않고 들어가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재경이 따라 들어가 은자 100냥을 가지고 나오려는데 창고문이 닫혔다. 창고문이 닫혔다 밑줄 금기를 어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재경이 여러 차례 달래며 말했을 때 고직이 들어가 문을 열어준 건 허락한 거예요? 아니죠. 네. 재경이 놀라 고직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크게 화가 나 발로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때 마침 호조판서, 현실이죠. 호조판서가 조정에 나가 직무를 시작할 채비를 갖추는데 고직이 말했다. 창고 안에 사람 소리가 나니 매우 수상합니다. 네. 창고 안 체크합니다. 그러면 그림 속 창고가 무슨 창고와 같았어? 그치, 조정의 창고였어요. 조정의 창고. 호조판서가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겨서 관리들을 모아 문을 여니 한 놈이 은자를 가지고 100냥이나 가지고 서 있었다. 크게 놀라 물었다. 네가 어떤 도적이기에 이곳에 들어왔느냐? 재경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니들은 누군데 남의 창고에 들어와 이러느냐?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상황 파악 X. 이에 관리들이 재경을 결박하고 호조판서에게 말하니 호조판서가 재경을 계단 아래 꿀리고 꾸짖었다. 그제서야 재경이 주위를 살펴보니 자기 집이 아니라 관가였다. 상황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재경이 크게 놀라 말했다. 내가 어찌 이곳에 왔을까? 이게 꿈일까? 생실까? 하고 여전히 상황 인식이 좀 부족해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니 호조가 말했다. 네가 창고에 들어와 은을 훔치려 한 죄는 죽어 마땅하니 네가 속한 도적의 무리를 모두 아뢰어라. 재경이 자초지종을 다 고하니 호조 판서가 그 그림의 출처를 물었다. 이에 전우치와 만난 사연을 말하니 호조 판서가 말했다. 전우치를 언제 봤느냐? 4~5개월쯤 됐으며 집은 남서부입니다. 호조 판서가 재경을 가두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집은 남서부라 하다와이다. 밑줄치기요. 요거 전우치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진술이죠. 아까 전에 물었었죠. 정체를 알고 있기에 가능한 진술. 호조 판서가 재경을 가두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조사해봤더니 은자는 하나도 없고 청개구리만 가득했다. 밑줄칠게요. 은자는 하나도 없고 청개구리만 가득했다.
또 다른 창고를 보니 돈은 없고 누런 뱃만 가득 다리를 틀고 있었다. 요거 무능한 지배층을 농락한 우치의 행위입니다. 이 작품에서 지배층은 굉장히 무능하고요. 포악하게 나와요. 포악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로 농락하고 희롱합니다. 그래서 그 우치 역시 백성을 구제할 마음을 가진 선한 성품에 가졌지만 결함을 지닌 인물입니다. 무능한 지배층을 농락하는 방식이 조금 너무 짓궂죠. 그래서 이게 결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치는요, 백성들의 욕망을 대변해주고 사회 모순을 비판하고 폭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임금께서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의논했다. 이때 각 창고의 관원들이 보고하기를 창고의 쌀이 벌레로 변했고 창고 안에 무기가 없어지고 나뭇가지가 쌓였고 말린 해물이 생선으로 변했습니다. 또 궁녀가 보고하기를 궁녀들의 쪽두리가 금까마귀로 변해서 날아갔고 이런 건 장난이죠. 내전에 큰 호랑이가 들어와서 궁인들을 해쳤습니다. 하거늘 임금께서 크게 놀라 활 잘 쏘는 궁노수를 뽑아 내전에 들여보내니 궁녀마다 큰 호랑이를 타고 있었다. 그러면 그 큰 호랑이를 죽이려면 조심해야겠죠. 누구도 죽을 수 있으니까. 궁녀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궁인이 차마 활을 쏘지 못해요. 왜 못 쓰는 거야? 궁녀를 죽일까봐. 네. 못하고 임금께 보고하니 임금이 크게 화내시면서 궁녀를 앞질러 쏘라고 말씀하셨다. 밑주실게요. 궁녀를 앞질러 쏘라고 말씀하시는 건 누가 죽어도 상관없다. 궁녀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그 지배층의 포악함이죠. 이에 궁노수가 들어가 동시에 활을 쏘려고 하는데 이 상황 우치는 못 보겠죠?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호랑이를 탄 궁녀가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갔다. 누구를 구제해 준 거예요? 궁녀를 구제해 줬어요.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전우치의 요술이니 이놈을 잡아야 나라가 태평할 거야 하니 호조판이 써가 버렸다. 가둬둔 도적 갇힌 거 누구지? 한재경이죠. 한재경 또한 전우치와 한패이니 빨리 죽이십시오. 긴박함. 임금께서 허락해 재경을 처형하라 할 때 문득 거센 바람이 크게 일어나며 재경이 간데없이 사라졌어요. 누구도 구했어요? 재경도 구했어요. 이는 우치가 구한 것이었다. 네, 전우치의 권력에 대한 저항. 전우치의 권력에 대한 저항. 백성을 위한 의로운 활약. 아주